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경제 주간 중국 브리핑.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중국 얘기만 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국과 세계, 한국과 아시아, 그 한국 입장에서 보는 주변국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아주경제 기사를 보면 많은 글들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배인선 기자의 글입니다. 오늘은 배인선 기자를 모시고, 배인선 기자는 중국에 대한 공부도 오래 하고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머리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그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역 전쟁 최전선, 중국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 배인성 기자님이 우리 관중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국제부 배인성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중국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상무부 부장 중산 상무부장이 블룸버그 통신에 직접 기고문을 냈는데요. 무역 전쟁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이걸 보면요,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부과를 해도 중국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요즘 미국을 보면 많은 통신사가 있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보던 그 CNN에서 그다음에 이제 폭스 뉴스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메인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미중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상업 담당이니까 산자부, 과거의 산자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뭐 이렇게 뭐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데 계신 분이 상대방의 가장 큰 언론에 이제 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개혁 개방을 40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상무부의 역할이 무척 컸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이러한 대립에서 관세 무역에 의한 양국의 대립에 중국이 굴복하지 않겠다. 뭐 한국인들 생각에는 미국이 결국 최종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중국인들은 그래도 중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여하튼 한국에는 이러한 무역 그 마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중간재 수출도 하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과의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인성 기자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국 상무부장의 이 주장이 어떠한 중국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게 단순히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그런 패권 경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으로서도 초반에서 기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 부장은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면 중국이 타협을 할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산 부장은 이는 중국의 역사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 부장은 중화 민족은 어떤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불교불굴의 의지를 가진 민족이라면서 그 무역 전쟁도 그런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은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항일 전쟁 때도요, 사실 중국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장기전으로 가서 나중에 이런 전략적 우위를 점해서 사실 결국에는 항일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이러한 기반에는 이런 중국인들이 어려울수록 서로 단결하고 뭉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게 누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중국 정치는 이제 미국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포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중국인이 많잖아요. 14억 중국 인구와 회에 있는 한 7, 8천만 명의 중국인들한테도 중국이 그렇게 이제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과거에 1800
40년 이때 이제 아편 전쟁이 날 때 그 전까지 세계 무역의 한 3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가 그 중국의 차와 뭐 도자기 등등의 수출이 많이 되니까 공평한 무역을 원하는 그 영국의 입장에서 공평 무역을 주장했지만 이게 안 돼서 이제 아셈 지역에 아편을 갖다 팔면서 이 아편 몰수한 임측서라고 광동성 이제 양광 총독이었죠. 그 아편을 바닷물에 그 놓고 석회를 놓아서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림으로써 이제 전쟁이 유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전쟁이었는데 그게 이제 침략 전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공산당의 그 건국에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구조가 항일 전쟁에서 이긴 걸로 그걸 기반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왜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 상담에 대한 것을 협상을 해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거에 우리가 투항을 한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국가의 자존심과 국가 경쟁력을 해서 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무역에 대한 얘기는 서로 협상을 하면서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을 중국을 포위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이 회담을 안보나 국가 이익의 전략으로 쓸 때 중국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상무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무역 내용만을 보면은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게 확실하다고 하지만 또 미국의 문제도 이러한 많은 공산품을 싸게 공급하던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의 소비 시장에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산품 문제 같은 거는 그리 오랜 시간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그 외에 국제기구에서의 무역에 대한 조례 등등은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배인성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그동안의 무역 전쟁에만 국한됐던 것이 최근에 이제 정치, 안보 그리고 사실 금융으로까지 서서히 번져가는 움직임이죠. 어젠가 미국이 이제 다음 주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이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정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향후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 안보로 보면 최근 이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면서 미국 내 반중 여론을 이렇게 고조시키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된 원인에는 사실 미국은 제2인자나 자기들을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나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소련과 경쟁할 때 소련의 무기 경쟁, 그때 스페이스 워라고 그러죠. 우주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국력이 떨어지게 하면서 시장 경제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동이 통일되는 등등의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요. 1980년대, 85년에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자 이 환율과 무역에 대한 대대적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경제가 20년 이상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 중국이 그동안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커지고 경제 속도도 뭐 아직도 6.5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소비 시장이 또 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지금 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안보라든가 지역 균형이라든가 뭐 더 나가면 뭐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주의 가치관 등등을 얘기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회주의도 하나의 그 시스템적 국가니까 이걸 인정해야지 하나밖에 없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저희야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맹의 관계를 유지해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 속에 시장 경제라든가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한 92년부터 지금까지 뭐 소련도 경험하고 베트남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주의란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서 어떠한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될지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오늘 이 무역전쟁 최전선 중국 상무부장 미국에 굴복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이 한국에는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펼쳐나가야지 그래도 국태민한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중국으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중간재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계기로 이제 점진적으로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또 자동차 시장도 차츰 개방하고 그동안에 닫혀있던 시장의 문을 차츰 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데서 볼 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어떤 분야를 개방하고 또 어디 부분에 이런 제약을 낮추는지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서 또 그러한 틈새를 공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죠. 배인성 기자 무역전쟁 최전선 중국 상무부장 미국의 굴복 안에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공장도 들어가고 투자도 하면서 무역도 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좀 힘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다 잘 살게 되고 또 나쁜 관계가 있었지만 이것도 개선돼서 더 좋아질 상황을 생각하면은 한중 관계가 좋아져서 다들 또 잘 먹고 살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관계가 원활해지고 이 관계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넓히면서 한국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 기자는 우리 아주경제의 핵심 중국 전문가 배인선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